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하고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어쩌다 보니 신혼 초부터 신우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남편과 헤어지게 된 건 전적으로 신우 탓만은 아니에요. 사실 저를 제일 미치게 했던 건 매사 어정쩡하고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남편이었지요. 그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위한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고요. 막말로 결혼한 지 1년, 서로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피어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고 있으니 타오르던 불꽃도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장부터 이런 결혼 생활을 앞으로 좋게 3, 40년은 이어가야 한다 생각하니 너무 까마득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어머님은 저더러 오누이간의 우애를 다 끊어놓는다면서 나갈 거면 난리법석 부리지 말고 조용히 나가랍니다. 제가 누구 좋으라고 조용히 나가나요? 어머님도 신우도 이런 사연 듣는 거 좋아하던데 꼭 이 이야기를 듣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인생, 오빠 인생 망친 건 당신들이에요.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예요. 일적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될 줄은 몰랐지요.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서로 마음이 통해서 알고 지낸 지 6개월 만에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 둘 다 이미 홍기가 가득 찬 나이여서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34, 남편 나이 36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결혼 당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소위 시골이라고 불리는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남편은 자기 빌라에서 살고 있었고 저는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 빌라에 제가 들어가서 사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기도 했는데 남편은 그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를 사고 싶었지만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비싼 아파트 단지 근처 빌라라도 사면 시쳇말로 부스럭이라도 주워먹는 식으로 집값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다대요.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가는 아파트와 달리 남편이 산 빌라는 오히려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게다가 그 빌라가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남편 혼자 살기엔 집도 크고 관리비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남편 회사에서 멀거든요. 그러니 정작 자기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 살면서 그 빌라는 전세를 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나가겠다고 하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회사 근처 자취방에서 나와 빌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저랑 결혼까지 하려니까 재산은 다 빌라에 묶여있지. 그러니 나름대로 생각해낸 묘수가 저랑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거였을 거예요. 빌라 값이 단 1,000만 원이라도 올랐으면 팔아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오히려 2천만 원가량 떨어져서 남편 입장에선 지금 팔면 손해다 싶기도 했을 거고 그렇다고 결혼을 미루기도 뭐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도 바보같이 그때는 그래도 집이 있는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속빈강정인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남편이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똑같은 상황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저에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했던 탓이었지요. 그래도 어쨌든 남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하면서 저도 아예 손해만 본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싶은데 집이라는 게 인테리어랄 것도 없었고 그래서 처음엔 남편하고 리모델링이라도 할까 했거든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다 때려부시고 새로 하려면 못해도 3, 4주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남편이나 서울에 따로 연고가 있던 것도 아니라 3, 4주씩 살던 집을 비우고 어디 가 있기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제 오피스텔 계약 기간도 애매하게 끝나가고 있었고 한 달씩 연장은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모델링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남편 집으로 제가 혼수를 해서 들어가긴 했어도 집 자체가 솔직히 제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아니었는데 4천만 원씩이나 드리기는 아깝더라고요. 계산적이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4천만 원은 거금이었기 때문에 결혼이고 사랑이고를 떠나서 계산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하루는 어머님 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시더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소개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저희 결혼식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친인척분들께 인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저 혼자 속으로 짐작은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진지한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남자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직장도 서울이었던지라 그쪽 집안에선 식도 신혼집도 서울에서 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하시며 그래서 말인데 저희더러 신우가 시집갈 때까지만 데리고 있으라시대요. 신우가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데 매번 기차를 타고 다니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냐시면서요. 솔직히 당황스럽고 내키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신혼의 단꿈이 막 시작되었는데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랐어도 제 입장에선 신우가 불청객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제가 목소리를 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쨌든 집을 당신들 아들인 남편이 전적으로 해왔으니 남편의 여동생이 좀 와 있는 게 무슨 문제겠냐고 당연히 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였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남편이라도 나서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딱 정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액션도 딱히 취하질 않았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약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우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상담도 받으러 간다 어쩐다 신이 나서 돌아다니더니 언젠가부터 그런 얘기가 전혀 들려오질 않대요. 다만 퉁퉁 부은 눈을 보고는 어느 정도 이유가 짐작이 가긴 했지요. 하지만 굳이 따로 묻진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가타부타 뭐 말씀도 없으셨고 파토났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결혼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도통 내려갈 생각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조심스레 앞으로 신우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들은 바나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았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속상해 죽겠다면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선보고 결혼해서 빨리 나갈 거라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신우 나이가 33으로 솔직히 어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능력이 특출났던 것도 아니고 피아노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자기 먹고 쓸 돈이나 충당하는 수준으로 버는 눈치였지. 저희 생활비에 보태라고 단돈 10만 원도 내놓은 적이 없네요. 어머님 아버님이나 남편은 한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냐는 식이었지만 솔직히 저는 아무리 그래도 성인 여성이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저를 야박하고 쫌스럽단 식으로 몰아가길래 더 말도 안 하고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뼈있는 농담처럼 집주인이 괜찮다는데 뭘 그러냐며 저에게 웃었는데 제 귀에는 네가 이 집에 해온 게 뭐가 있냐고 꼽을 주는 것 같기도 했고 자격지심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당시에는 나서지 말란 소리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생긴 건 올해 초였습니다. 신우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했고 친정부모님은 친정부모님대로 서울에 병원 검진도 있고 해서 올라오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친정어머니 생신도 마침 주말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부모님께 그러면 병원도 다녀오시고 저희 집에서 제가 생일상을 차려드릴 테니 그것도 드시고 이틀 정도 계시다 가시라 했지요. 제가 직장 문제도 있고 해서 고향집에 자주 내려가 보질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참고로 집에는 비어있는 방이 하나 있었고 가끔 시부모님이 오시면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부모님이 올라오기로 되어 있는 날 신우가 왜인지 아침부터 입술을 대빨 내밀고선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는 기어이 11시쯤 나간다더니 안 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부모님 오실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아가씨 안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같이 여행 가기로 한 친구들과 싸웠다면서 기분 더러워서 안 갈 거랍니다. 그러더니 지방으로 쏙 들어가서는 방문을 걸어 잠그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불편한 상황에 제가 이를 어쩌나 싶어 발을 동동 구르던 찰나 친정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쨌든 친정부모님을 그냥 돌려보낼 순 없었으니 집 안으로 모셨어요. 그리고는 준비한 음식을 꺼내 점심 식사를 차리고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부모님까지 모여 앉았지요. 방에 신우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저희 넷이서만 식사를 할 수는 없었으니 신우더러 아가씨도 나와서 같이 먹자고 방문을 놓고 했고요. 그런데 신우가 대뜸 짜증나게 말 시키지 말라면서 음식 냄새 나는 거 비위상하니까 빨리 먹고 치워요 그러는 겁니다.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화가 솟구치대요. 100번 양보해서 저한테 말본새가 그 모양인 건 참는다 쳐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오신 걸 뻔히 알면서 나와서 인사 안 한 거 그래 사돈지간이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이 어딨냐고
왜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냐고 따진다면 그것도 100번 양보한다 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어른이고 손님인데 지 기분 나쁘다고 방문에다 대고 새언니인 저한테 악을 써대는 게 정상인가요? 그러자 저희 친정어머니가 괜히 당신들이 와서는 사돈처녀가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되었는가 보다며 어찌나 민망해하시던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도 자기가 사위면 저희 부모님께 그런 게 아니다 라던가 하다못해지 여동생한테 말이라도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한마디는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휴 날짜를 잘못 잡으셨어요. 저희 친정부모님께 날짜를 잘못 잡았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인 걸 몰랐어도 문제고 아는데 그런 소리를 했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기분 잡쳤고 친정부모님은 그냥 병원에 갔다가 고향집으로 내려가시겠다면서 일찍 자리를 뜨셨어요. 그렇게 친정부모님이 가시고 너무 속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방에서 기어 나오더니 갔어요? 그럽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냉장고를 열더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해다 주셨거든요. 그걸 보고는 같이 쓰는 냉장고에 냄새나게 이게 뭐냐며 갖다 버려요 그러대요. 정말 짜증이 나서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아가씨가 얹혀 쓰는 거니까 조용히 해요 하고 저도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언니 지금 뭐라고 했냐면서 오빠 가만히 있을 거야?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냐? 그리고는 갑자기 울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 신우가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는 앞뒤 얘기는 다 잘라먹고 제가 자기더러 얹혀 사는 주제에 조용히 쥐 죽은 듯 살라고 했다 말을 그렇게 전했더군요. 시부모님이 저더러 그게 사실이냐며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애시당초 들으실 생각이 없으시대요.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저에게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리고는 이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 빈몸으로 시집왔어도 별말 안 했다. 한 식구다 생각했으니까 흠이 좀 있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네 신우를 품어주질 못하냐면서 평생 같이 살라는 것도 아니고 신우 시집 갈 때만 데리고 있으라는 건데 하시며 온누이 정이라는 게 다 뭐냐고 너가 기어이 애들 사이를 끊어놓을 셈이냐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온누이 정이고 나발이고 이러다 부부간 정부터 상하게 생겼다 대꾸했습니다. 솔직히 신우랑 같이 살고 나니까 부부관계도 하기가 꺼려지고 원래는 저희 신혼 짧게 즐기고 바로 애 가지려고 했거든요. 둘 다 나이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옛날에는 3대가 모여 살아도 애들 5, 6씩 낳고 잘만 살았다면서 저더러 유난 떨지 말고 집안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좀 하라며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생각은 전혀 없으셨고 무조건 제가 신우에게 사과라도 하길 바라시는 말투였어요. 남편도 별반 다르게 없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저 하나만 조금 참아주면 좋게 지나갈 시간이라나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유치한 질문이었지만 나랑 신우 중에 한 사람만 골라서 같이 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답은 안 하고 저더러 너 이렇게 수준이 낮은 애였냐 어쩌냐 개소리나 해대더라고요. 신우가 헛소리를 할 때도 어머님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 때도 솔직히 웃기지도 않네 그러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개소리만큼은 참아줄 수가 없어서 그래 수준도 안 맞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사냐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그런 소리 할 거면 네 짐만 챙겨서 나가라대요. 그래서 저도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짐 챙겨서 나왔지요. 솔직히 잡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후련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혹시나 청약이 될까 싶어서 혼인신고를 안 했기에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마음먹고 나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에서 나오고 한 달 좀 지났을 때였어요. 신우가 집에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더랍니다. 그래서 졸지에 남편 집에서 신우가 남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했다며 남편이 하소연을 한답시고 저한테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개차반인 줄 몰랐다면서 저한테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이번 한 번만 없던 일로 하고 들어와주면 안 되냐입니다. 제가 미쳤냐고 됐다고 그랬어요. 한번 네 잘난 여동생하고 그 비위 맞춰가면서 살아보라고요. 솔직히 신우가 저희랑 살면서 집 청소 한 번 한 적이 없고 설거지 한 번 지 손으로 한 적이 없는데 한 번을 미안해한 적이 없으면서 오히려 시부모님만 믿고 기고만장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 남자친구라는 작자는 이걸 다 알기는 아는지 아무튼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런 신우를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건 없지만 남편과 연애까지 포함한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제 인생을 낭비한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쓰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생을 배웠다 생각하고 더는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친정부모님도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하냐고
사람 같지 않은 것과는 상종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며 차라리 잘 됐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결혼 전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돌려받은 보증금에 친정 부모님이 약간 도와주시고 대출도 좀 받아서 마련했어요. 남편이랑 살던 집에 비하면 사이즈는 작아도 아주 신식입니다. 그리고 불현듯 그놈의 집구석에 리모델링한다고 돈을 처바르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네요. 그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은 빌라도 집이라고 의기양양하던 남편이나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소롭다고 해도 될까요? 아무튼 오늘 이후로 다시는 전 남편이나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장담컨대 신우는 그 말본새 못 고치면 시집 못 갑니다. 어른이고 윗사람이고 모르는 아나무인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